비문증이 생겼을 때 바로 안과에 가야 되는 아주 크리티컬한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실명하는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예전에 지방에서 이제 망막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연락이 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오고 싶다 해서 오는 동안에 고속버스에서 덜컹거리면서 다 떨어져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망막박리는 가장 가까운 큰 안과에 가셔서 수술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 비문증도 망막박리의 초기 증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문증은 우리가 눈알이 검은 눈동자가 있고 홍채가 있고요. 뒤쪽으로 망막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이 공간에는 실제로 물이 들어있는데요.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물컹물컹한 계란 흰자 같은 물입니다. 실제로 99%가 물이고 나머지 1%는 대가 있는데요. 이 대가 물컹물컹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주고, 그 대는 콜라겐인데요. 나이가 들면 물이 빠집니다. 그걸 액화라고 하는데 물이 빠지면서 그 대가 쪼그라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 규칙적으로 대가 있었던 것이 같이 뭉치게 되면서 덩어리가 생기는 게 바로 비문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실타래 같이 정말 덩어리가 생기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눈 속안에 들여다 보면 정말 실이 막 여러 개가 막 뭉쳐져 있습니다. 실뭉타리가 있고 구름대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 눈 안에서 계속 떠다니기 때문에 눈을 움직일 때마다 시흥시흥하고 실타래도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유리체가 망막에 붙어 있는데요. 만약에 눈을 막 비비게 되면 유리체와 망막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유리체가 당겨졌다가 이렇게 밀려났다가 하더니 망막에서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비문증을 확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비비거나 꽝 하고 다치거나 그 유리체에 있는 물이 결국엔 빠져버리는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비문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눈알이 이렇게 있는데 눈알이 뒤로 길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근시인데요. 근시는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근시가 굉장히 많죠. 눈알이 원래 23mm가 정상인데 점점 길어진다 그러면 유리체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리체가 망막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근시가 있는 분들은 10대 때부터 떠다니는 것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50대에 한 번씩은 다 비문증을 느끼시게 되고요. 50대 이전에도 근시가 있었던 분들, 눈을 많이 비비시는 분들, 다치셨던 분들도 당연히 비문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증은 70세, 80세 돼서는 거의 100% 다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문증이 생겼을 때 바로 안과에 가야 되는 아주 크리티컬한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떠다니는 게 생기면서 번쩍거림이 같이 동반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비문증이 생기면 꼭 망막 검사를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비문증이 유리체가 망막에서 떨어지면서 발생을 할 때 망막에서 예쁘게 떨어지면 괜찮은데 망막을 잡아 끌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망막이 찢어지고 찢어진 곳으로 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벽지가 우두두 떨어지듯이 망막박리가 생기는, 실명하는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비문증이 생길 때 망막을 잡아 끌 때 그때 반짝반짝거리는 번쩍거림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까지 같이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것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실제로 번쩍거림이 있으신 분들의 10에서 15%는 망막에 구멍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문증이 한두 개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수백 개가 갑자기 까만 깨처럼 후추 뿌려지듯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반드시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에 가셔야 되거든요. 가까운 안과나 안과가 문을 닫았을 때 응급실로라도 가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망막이 이미 찢어지고 망막 안쪽에 색소가 있는데 그 색소가 바깥으로 쫙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망막이 찢어졌을 것을 확신하는 증상이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안과에 가셔야 합니다. 그때도 뛰어가시면 안 되고 누워서 가셔야 되는데요. 뛰어가다가 망막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문증이 오셨을 때는 망막이 혹시 떨어지지 않았는지, 구멍이 난 건 아닌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눈에 트라우마, 외상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많이 비비시거나 오히려 마사지를 하거나 하시는 행동은 절대 금기인데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비문증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하게 눈을 막 마사지하는 그런 영상이 굉장히 큰 조회수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망막박리로 이어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에 외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뛰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뛰거나 하는 것도 눈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망막에 구멍이 있어서 약간 망막이 떨어졌다 그러면 뛰는 사이에 망막이 다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덜컹거리는 버스나 차를 장시간 타는 것도 위험한데요. 만약에 여행 도중에 비문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조금은 그날이나 그 다음날은 좀 편안하게 쉬어주는 게 좋고 격렬하게 뭔가를 이동하거나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방에서 이제 망막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일부가 떨어진 것 같다 해서 연락이 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오고 싶다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오는 동안에 고속버스에서 덜컹거리면서 다 떨어져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망막박리는 가장 가까운 큰 안과에 가셔서 수술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 오는 동안에도 하루 이틀만 해도 훨씬 더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비문증도 망막박리의 초기 증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문증은 90%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처음에 생기시고 나서 비문증에 좋은 약이다, 영양제다, 식품이다 이런 걸 드시고 나서 정말 비문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절로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90%가 이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뭐 한두 개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안 보여요. 뭐 3, 4개 있었는데 1개 빼곤 다 없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10%는 6개월이 지나도 남게 되고요. 그 중에 100명 중 7명은 정말 심각하게 시력을 위협할 정도로 그리고 이거를 계속 신경 쓰다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초점 렌즈를 많이 수술하다 보니까 예민한 다초점 렌즈를 넣으신 노안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이 비문증에도 굉장히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비문증은 우선 약으로는 잘 없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 효과가 있다는 여러 논문과 심지어 영양제까지 있는데요. 그 성분이 뭐냐면 바로 식물의 효소입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 있는 음식물도 다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콜라겐도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만에서 한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요. 파인애플의 심지 쪽이 포함된 파인애플 조각을 2조각 먹은 군과 1조각 먹은 군, 하나도 먹지 않은 군을 90일간 비교했더니 2조각 먹은 그런 군이 70%가 이상이 비문증이 없어졌다. 1조각 먹은 군은 50%가 없어졌고 아예 먹지 않은 군은 30%였다 해서 비문증이 없어지는 그 퍼센트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논문을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파인애플 안에 있는 심지에 식물 효소 성분의 콜라겐을 녹이는 그런 효소가 있어서 그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효소를 가지고도 영양제를 많이 만들어서 그 영양제들 회사에서 연구한 논문들이 또 있는데요. 그 효소 이름은 브로멜라닌이고요. 브로멜라닌이 들어있는 그런 효소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문증을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없애고 싶다. 너무 시력도 떨어지고 너무 커다란 게 보인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신병까지 걸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7%가 있다고 논문에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분들 평생 고통스럽게 살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지 말씀드리면 비문증을 없애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문증은 우리 눈 아래 속안에 떠다니는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레이저로 깨트리는 거죠. 근데 이쪽 앞에 있거나 이쪽 망막에 붙어 있거나 하는 것은 좀 위험해서 레이저를 할 수가 없고 수정체나 망막에서 3m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고 아주 뭐 덩어리처럼 뭉쳐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만으로도 50%가 만족도가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떤 분들이냐면 망막에 너무 가깝거나 수정체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레이저를 못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비문증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걸 다 깨트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비문증이 좀 구름처럼 뭔가 덩어리가 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뿌연 느낌처럼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걸 다 레이저로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 있는 덩어리를 그냥 직접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구멍을 뚫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지만 요즘은 망막 수술 기계가 굉장히 발달해서 옛날에는 구멍이 커서 구멍을 꼬매야 될 정도로 위험하게 구멍을 뚫어야 됐지만 요즘은
정말 주사바늘처럼 조그맣니다. 주사바늘 중에서도 더 조그만 주사바늘이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나서 다시 빼도 전혀 꼬맬 필요 없고 저절로 닫히는 그런 구멍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비문증이 있는 부분을 흡수해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흡인을 해서 빨아들이고 거기를 이제 깨끗한 물로 채워놓고 나오면 끝인데요. 비문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 제가 이 수술을 간혹 하는데 만족도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 하시고 바로 다음날 여기도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하고 만족도는 정말 높고요. 실제로 논문에서도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은 결국에 유리체를 끌어당기면서 없애기 때문에 혹시나 유리체가 아직 망막에 붙어 있는 경우에 망막까지 같이 끌어당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 박리 리스크가 100명 중 1명이 있기 때문에 막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게다가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백내장도 2, 3년 내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에 국한돼서 하거나 아니면 백내장 수술을 그냥 감안하고 하는 조금 조심스러운 수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는 정말 높아서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받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